172번입니다. 자, 세명의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6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같은 종류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경우의 수만 생각한다면, 자, 사탕과 초콜릿 합쳐서 11개를 나누어 주면 안 된다고 했죠. 즉, 사탕은 사탕별로, 초콜릿은 초콜릿별로 나누어 주면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받는 걸 A개, B가 받는 걸 B개, C가 받는 걸 C개라고 한다면 일단 같은 종류 사탕 6개니까 그 합이 6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엄화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A가 모두 다 6개를 받아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콜릿도 똑같이 A와 B와 C가 받는 것을 동일하게 문자로 쓰겠습니다. 5개. 맞나요? 그럼 얘도 엄화정이에요. 자, 이게 지금 조건이 없을 때 우리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3HU, 3HO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자, 조건이 걸려져 있네요. 자, 이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화정이 바로 누구와 누구만 엄화정이 되고 B와 C만 엄화정이 되는 거고 A는 반드시 몇 개? 1개 이상이죠. 그러면 A만 엄화정으로 바꾸어주면 되니까 먼저 A에게 1개만 담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5개로 줄어버리고 전체 이제 A, B, C가 엄화정이니까 바로 무엇인가? 3HO가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B가 받는 초콜릿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A와 C는 엄화정이 되고 B가 몇 개 이상? 1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B에게 먼저 하나 주면 되니까. 즉, 이 B라는 아이스크림 맛이라면 하나를 먼저 퍼담으면 되니까 얘를 4로 둔다면 이제 A, B, C 모두 엄화정이 되니까 3H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에 3H4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뭐다?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달을 보니까요. C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는요. 여기에서 조건이 여기에서의 C의 값과 여기에서의 C의 값을 2개 더했을 때 1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로만 생각한다면 C는 엄화정이었으니까 C는 무엇?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여기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C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바로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 개수의 합이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C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적어도 1개는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와 이 경우에서 바로 C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자, 사탕도 하나도 못 받고 초콜릿도 못 받는 경우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 즉 C가 사탕도 몇 개, 0개 받는 경우 초콜릿도 몇 개 받는 경우, 0개 받는 경우를 뭐 하면 되겠다?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제외시켜 줄 때는 이 A와 B가 1개 이상씩 사탕 1개와 초콜릿 1개씩을 받은 이 경우에서 제외시켜 줘야 되니까 맞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C가 하나도 못 받으니까 C는 0이니까 이 C가 뭐하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A, B 두 명이 몇 개를 받으면 된다? 5개를 받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A는 벌써 한 개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섯 개에서 한 개를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C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즉, 이 빼준다는 개념은 A가 이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는 사탕 한 개는 적어도 받아 한 개 이상은 받은 상태, B는 초콜릿 한 개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C가 하나도 못 받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B 두 명이 몇 개를 다섯 개를 나누 주는 경우와 다섯 개를 받는 경우와 두 명이 몇 개를 받는 경우, 네 개를 받는 경우를 곱한 거. 이게 바로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를 여기 앞에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다를 생각할 때 여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이 조건 하에서 바로 C가 못 받는 경우를 생각해 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값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H용은 더하면 8이고요. 더하면 8이고 빼면 7이니까 7 컨비네이션 5인데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와 같겠죠. 3H4는 더하면 7, 빼면 6인데 6 컨비네이션 4인데 6 컨비네이션 2와 같겠습니다. 마이너스에 자 2H5는 더하면 7, 빼면 6이니까 6 컨비네이션 5인데 6 컨비네이션 5는 6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자, 2H4는 자 더하면 6, 빼면 5잖아요. 5 컨비네이션 4인데 5 컨비네이션 1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값만 계산해 주면 되겠으니 자, 7 컨비네이션 2는 76을 76에 42를 2로 나누면 되니까 21이 되고요. 자, 6 컨비네이션 2는 6, 5, 30을 2로 나누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6과 5가 되니까 30만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과 15를 곱해보면요. 21 곱하기 5는 바로 105가 되고요. 21 곱하기 1은 21이 되니까 3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15에서 얼마를 30을 빼준 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285개의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C가 사탕 연계, 초콜릿 연계를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C가 없는 상태에서 A, B는 다섯 개. 맞죠? A, B가 네 개를 받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73번입니다. 흰 공 두 개, 빨간 공 세 개, 검은 공 세 개를 세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빨간 공과 검은 공도 반드시 각각 한 개 이상씩은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흰 공을 받은 사람은 빨간 공, 검은 공을 꼭 한 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는 말은 자, 흰 공이든 빨간 공이든 검은 공이거든 한 개는 꼭 받는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흰 공을 받는 학생은 빨간 공, 검은 공도 반드시 한 개 이상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흰 공이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세 명의 학생을 우리가 A, B, C라고 한다면 이 흰 공 두 개를 받는 학생은 바로 한 명이 모두 흰 공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고 두 명이 한 개씩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명 중, A, B, C 세 명 중 한 명이, 한 명이 흰 공 몇 개, 흰 공 두 개를 모두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 흰 공이 두 개니까 이 A, B, C 세 명 중 몇 명이 두 명이 어떻게 흰 공을 몇 개씩 한 개씩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흰 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명 모두 다 흰 공을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흰 공을 한 명이 모두 두 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세 명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모두 다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흰 공 두 개를 모두 받는 사람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게 A가 모두 다 받을 수도 있고 B가 모두 다 받을 수도 있고 C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겠죠. 그게 바로 3 컨비네이션 1과 같은 거죠. 즉, 세 명 중, 자, 흰 공 두 개를 모두 받는 한 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정해버립시다. A가 흰 공을 모두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세 명이 있는데 우리는 A가 흰 공을 모두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빨간 공 세 개와 검은 공 세 개를 세 명한테 이제 나누어 주면 되겠죠. 흰 공 모두 다 A가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빨간 공 세 개를 어떻게 A와 B와 C가 어떻게 이 세 개를 각각 나누어 갖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정이겠지만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해야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또 검은 공 세 개도 우리가 무엇을 이 세 개를 각각 나누어 줘야 되겠죠.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 것이니까 바로 개수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이 흰색 공을 A가 모두 다 가지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 학생 A는 반드시 빨간 공과 검은 공을 몇 개, 한 개 이상이니까 적어도 한 개는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도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B와 C는 무엇이 된다? 일단 여기서는 어마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B와 C는 어마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한 개를 A가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A도 음화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하나를 먼저 A에게 주면 되니까 두 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A에게 먼저 하나 주면 되니까 두 개가 되면 A 또한 이제 무엇이 된다? 음화정이 되는 거죠. 한 개를 줘버렸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는 무엇이 된다? 3He3He2가 되는 거죠. 따라서 3He2와 3He2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A는 반드시 어떻게 흰 공과 빨간 공과 검은 공을 적어도 한 개씩은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여기서는 보세요.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3H, 3H로 해버리면 A가 모든 검은 공을 세 개 다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A가 모두 다 검은 공, 빨간 공과 검은 공을 모두 다 가져버리면 B와 C는 공을 하나도 못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수 안에는 B와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빼주냐? B가 하나도 못 갖는 경우도 빼줘야 되죠. 여기에 보면 B가 하나도 못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C가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B가 하나도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B가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B가 0이니까 B는 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B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니까 일단 원래는 빨간 공이 세개였지만 반드시 A는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한 개를 줘버렸으므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B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바로 빨간 공의 개수는 EH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검은 공도 B가 하나도 못 갖는 경우도 EH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서 빼줘야지만 바로 이 안에는 B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빼줘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C가 못 갖는 경우도 빼줘야 되겠죠. 지금은 B가 하나도 못 갖는 경우니까 이번에는 동일하게 누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C가 하나도 못 가지니까 C가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EH2로 똑같겠죠. 따라서 여기서 또다시 적을 필요 없고 요게 똑같으니까 곱하기 2로 이것을 두 번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 경우 안에는 바로 B가 못 갖는 경우와 C가 못 갖는 경우를 두 번 빼줬는데, 자, B가 못 갖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또는 C가 못 갖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양 C가 못 갖는 경우를 생각했으니까, 이 EH 안에도 가만히 보면 A가 모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B가 못 갖는 경우 가지 속에도 C가 못 갖는 경우가 있었고 C가 못 갖는 경우에도 B가 못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번을 빼줬다? 두 번을 빼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두 번을 빼줬으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 되겠죠. 저 B와 C가 모두 가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 각각 한 번씩 카운트가 됐으니까 한 번은 더, 이 B와 C가 모두 못 갖는 경우는 두 번 뺐으니까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B와 C가 모두 못 갖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두 개마저도 누구한테 다 줘버린다? A한테 다 줘버리면 되니까 이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다시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바로 한 명이 흰 공 두 개를 모두 다 가지고 간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질적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자, 여기 해볼게요. 3 컨비네이션 3은 3이고요. 자, 여기에 3H는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빼면 4가 되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2는 4, 3, 12를 2로 나누면 6이 되니까 6 곱하기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6이 되겠네요. 그 36가지 안에는 B가 받지 못하는 경우, C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EH는 얼마가 되죠? 더하면 4, 빼면 3이니까 3 컨비네이션인데 3 컨비네이션 1이 돼서 3이 되겠네요. 그럼 뒤에 EHE도 3이니까 3, 3 곱하면 9고 9, 2, 18, 18개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빼준 거 안에는 BC가 동시에 못 받는 경우를 두 번이나 뺐기 때문에 그 한 번은 뭐 해준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3 곱하기 36에서 18을 빼면 18이 되고요. 맞죠? 18 더하기 1, 19가 되니까 바로 이 경우가 57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분류를 했으니까 이제는 두 명이 흰 공 한 개씩 갖는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흰 공 한 개씩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흰 공 세 개 중에서 바로 세 개 중에서 하나씩 줘야 되니까 하나씩 받을 사람은 바로 세 명 중에서 흰 공이 두 개 중에서 그죠? 하나씩 줘야 되니까 세 명 중에서 흰 공 하나씩 받는
바로 두 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두 명을 우리는 A와 B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A와 B와 C가 모두 다 더해서 빨간 공 3개가 돼야 되고, 검은 공도 A와 B와 C가 더해서 3이 돼야 되죠. 이것을 바로 곱의 법칙으로 생각해 주는데, 자, A와 B가 흰 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A도 1보다 커야 되고, 맞죠? B도 1보다 커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검은 공도 어떻게 A와 B는 꼭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와 B에게 어떻게 빨간 공과 검은 공을 한 개씩 먼저 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하나씩 줘버리면 하나씩 줘버리니까 이제 남는 것은 1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A, B, C 모두 다 뭐가 된다? 엄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연수의 해의 개수에서 맞죠? 물론 C는 0이었겠죠. 그죠? 바로 무엇으로? 바로 엄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3H1과 3H1을 곱한 것이 바로 뭐다? A와 B가 적어도 한 개씩은 빨간 공과 검은 공을 받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개를 줄 때 원래 한 개씩은 받았는데 그 하나 남은 게 만약에 A에 가버리면 C는 하나도 못 받죠. 그 하나 받았는 게 원래 한 개씩은 받았는데 바로 B에 가버리면 C는 하나도 못 받죠. 그런데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고 했으니까 C가 반드시 공을 한 개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을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빨간 공도 하나 받고 검은 공도 하나 받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입니까? 빨간 공이든 검은 공이든 어떻게 이 둘 중에 하나는 C가 하나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C가 남은 이 한 개씩의 공을 다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무엇을 바로 이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뭐 해줘야 되겠다?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C가 무엇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니까 C가 0인 경우 각각 빨간 공도 0, 검은 공도 0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C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씩은 줬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 A, B 두 사람 중에서 맞죠? 이 두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가면 되니까 바로 EH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EH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것만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3이 되고요. 자, 3H2는 더하면 4, 빼면 3이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되죠. 따라서 3이 되니까 3 곱하기 3, 9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에 2H는 바로 더하면 3, 빼면 2니까 2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자, 2 컨비네이션 1이 바로 2니까 2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바로 5가지가 경우가 되니까 바로 15개의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15가지의 경우가 나왔으니까 57과 15를 더하면 되니까 57과 12를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되죠? 12가 아니라 15를 더해줘야 되겠죠? 15를 더하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 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는 이 말은 흰 공이든 빨간 공이든 검은 공이든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AB는 흰 공 하나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C가 하나도 못 갖는 경우는 빨간 공도 못 갖고 검은 공도 못 갖는다. 이 말이 아니라 자, 흰 공은 처음부터 C는 못 가졌으니까 이 경우에 A, B가 받았다면 그럼 C는 빨간 공이든 검은 공이든 적어도 한 개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적어도 한 개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남았는 한 개 공을 C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C가 여기에 이 공을 하나 받았을 때 여기에서도 C가 하나 받을 수가 있고요. C가 여기는 받았는데 여기서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몇 개? 바로 0개를 받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C가 받아도 어떻습니까? 바로 C는 하나의 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 흰 공 두 개를 하나하나씩만 줬고요. 자, 이 빨간 공과 검은 공을 A, B는 꼭 한 개씩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남은 한 개를 C가 받아버리면, 맞죠? C가 받아버리면 이 빨간 공은 어떻게 한 개, 한 개, 한 개가 간 거죠. 그리고 C가 검은 공도 가져가 버리면 한 개, 한 개, 한 개가 온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C가 만약에 이 공을 한 개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를 받고 검은공은 받지 않았다면 그 검은공 한 개는 A가 받을 수도 있고 B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A가 받아버리면 A는 검은공 두 개, B가 받아버리면 B는 검은공 한 개가 될 것이고 만약에 B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받아버리면 A가 검은공 한 개, B가 검은공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C가 빨간 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한 개를 A나 B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A는 두 개가 돼버리고 B는 한 개고 B에게 줘버리면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가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 제일 위에 한 가지. 111 때 210, 120 두 가지. 210일 때 111, 101일 때 111 이렇게 다섯 종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카운팅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멋있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한 개씩을 줘버려서 이 상태에서 3H1, 3H1 맞겠죠? 한 개 남았으니까 그 중에서 C가 받지 못하는 경우, 연계 받는 경우는 빼줘도 9-4가 되어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 순서 있게 한번 배열을 해 봤으니까 그거와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74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A, B, C는 어마정이죠.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가의 조건만 있다면 바로 중복조합 처리해주면 되겠죠. 바로 3H6이 될 거예요. 맞죠? 가의 조건만 있다면 3H6이 되는데 나의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9의 A제곱과 3의 B제곱을 곱한 것은 27의 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9의 A제곱과 3의 B제곱이 있는데요. 자, 얘를 자 밑을 3으로 통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a제곱은 3의 2a 제곱이 되고 여기가 3의 b제곱이니까 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3의 2a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27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27은 3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 바로 2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3의 세제곱에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나요? 당연히 3이 돼도 되지만 3의 4제곱, 5제곱, 6제곱이 돼도 27의 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2a 플러스 b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2a 플러스 b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바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 3의 h6 중에서 이 가지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여사건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네요. 즉, 2a 플러스 b가 3보다 작은 것은 몇 개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a는 엄하정이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3H6에서 누구를 빼버리자. 2A 플러스 B가 3보다 적은 경우는 2A 플러스 B가 AB와 AB는 엄하정이니까 0이 되는 경우와 2A 플러스 B가 1이 되는 경우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요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2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A도 0, B도 0일 때만 되겠죠. 엄하정이니까. 자, 따라서 A도 0, B도 0인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상을 생각하니까 자, A, B, C의 합이 6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가 0, B가 0이면 C는 바로 무엇일 때? 6일 때가 되겠죠. 이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되고 자, 2A 플러스 B가 1일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A가 0, B가 1일 때겠죠. 자, A가 1이 돼버리면 얘가 2가 돼버리니까 1이 될 수 없죠. 그래서 A가 0, B가 1인 경우가 되니까 이때는 C가 뭐인 경우? 5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2A 플러스 B가 2인 경우는 A가 0일 때 B가 2가 되면 되나요? 그러면 색에 대해서 6이 되니까 C는 4가 될 것이고 맞나요? A가 그러면 1이면 얘가 2니까 B가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고 A, B, C의 합이 바로 6이 되니까 C는 5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런데 A가 2가 돼버리면 전체가 4가 되니까 B가 음이 되어서 음수가 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2A 플러스 B가 3보다 작은 그 순서상은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H6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되겠다? 4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3H6은 더하면 9, 빼면 8이 되죠. 8 컨비네이션 6인데 8 컨비네이션 2로 처리하면 되고 자, 8 컨비네이션은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2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경우가 되겠다. 24개의 순서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7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3이 되어도 되고 3보다 더 큰 수가 되어도 되겠죠. 맞나요? 자, 얘가 4가 된다면요. 3의 4제곱은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27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과 같은 것이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가 가지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사건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75번입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문자는 다섯 개인데 식은 하나요. 부정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정방정식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자, A가 B, D와 E와 곱해져 있고, B가 D와 E와 곱해져 있고, C가 D와 E로 곱해져 있으니까, 자, 앞에 두 개는 A로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어줘 버리고, 뒤에 두 개는, 가운데 두 개는 B로 묶어줘 버리고, 마지막 두 개는 C로 이렇게 묶어서 인수분해 꼴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DE가 공통인수니까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바로 D 플러스 E의 곱이 얼마가 된다? 51이 된다고.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항상 부정방정식의 정수꼴은 바로 곱꼴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A와 B와 C와 D와 E는 모두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 수는요,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죠. 이 D와 E는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런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50일은요, 어떻게 됩니까? 50일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1 곱하기 50일도 되지만 1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적어도 3, 적어도 2니까. 그러면 3 곱하기로 되나요? 3 곱하기 얼마로 되죠? 17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3이고 하나가 17이죠. 왜냐하면 얘가 다 3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만약에 3이라면 N 3이고, 맞죠? 그리고 그리고죠. DE가 더한 것이 얼마? 17이거나 또는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이거나 17이고, 그리고 D 플러스 E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이 51은 1 곱하기 51, 3 곱하기 17 말고는 없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3과 17이 소수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 경우를 각각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ABC는 무엇입니까? 자연수죠. 그러면 자연수의 해를 구하니까 ABC가 모두 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하나씩 먼저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주면 되겠죠. 즉, 이모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0으로 바꾸어 버리면 맞아. 얘는 각각 1이니까 1씩 주어 버리면 15가 될 것이고, 얘도 15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A, B, C, D, E는 모두 다 음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3H형이 되겠네요. 곱하기 얘는 2H15가 되겠습니다. 자, 3H형은 더하면 3 빼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컨비네이션형이 되어서 1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더하면 17, 빼면 16이고 16 컨비네이션 15니까 16 컨비네이션 1이겠습니다. 그럼 얘는 1이고 얘가 16이니까 얼마가 된다? 16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얘는 3H 얼마가 되죠? 1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죠. 얘는 2H0이 되겠습니다. 2H0은 1이 되는 거잖아요. 2H0은 얼마입니까? 자, 2H0이 맞죠? 다시 하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얘는 세개를 빼니까 얼마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동이랑 똑같은 게 아니죠, 그죠? 얘는 세개를 빼야 되니까 14가 되고요. 얘는 두개를 빼야 되니까 1이 되면 바로 엄화정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3H14와 곱하기죠? 얼마? 2H1이 되겠습니다. 자, 더하면 17 빼면 16입니다. 16 컨비네이션 14인데 16 컨비네이션 2와 동일하고
EH이든 더하면 3 빼면 2죠. 이 컨비네이션 1이 되겠습니다. 자, 16 컨비네이션 2는요. 16 곱하기 15를 2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8이 되어서 8호 40에 바로 120이 되겠네요. 이 컨비네이션 1은 2가 되고 그래서 240까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뭐 했다? 분류해서 풀었으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16과 240을 더한 바로 256가지의 바로 순서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부정방정식의 바로 정수조건은 항상 무슨 꼴로 나타낸다? 곱꼴로 나타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7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 카드와 그림이 있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럴 때 검은색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한다. 이건 벌써 이렇게 배열된 거 아닌가요? 이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가 조건만 생각한다면 1부터 8까지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근데 이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배열하니까 맞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를 배열한 이 한 가지는 곱하나 마나가 되니까 사실 1 곱하기가 되어야 되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나다를 보면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야 하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만족한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흰색 카드를 배열한 것은 벌써 한 가지니까, 그죠? 자,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검은색 카드를 이제 흰색 카드의 사이사이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검은색 카드가 놓일 곳은 여기와 맞나요? 이 카드와 카드 사이에 검은색 카드가 놓여진다는 말 아닌가요? 이런 곳에 검은색 카드를 2장을 여기에 끼워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검은색 카드를 놓아도 되나요? 여기 뒤에 검은색 카드를 놓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은색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1에서 8까지 숫자 사이사이에 7군데와 1 앞에 8 뒤에 8군데 자리에 검은색 카드가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검은색 카드를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야 된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 카드를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왜? 한 장밖에 없으니까. 맞죠? 이런 경우가 안 되고 또 이 검은색 카드를 놓을 수 있는 곳에 검은색 카드를 2장 모아도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과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한 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검은색 카드 놓을 자리에 검은색 카드를 2장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즉, 검은색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9군데인데, 맞죠? 이 9군데 한 곳에 한 개씩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장 이상 놓여야 하죠. 흰색이. 따라서 이렇게 바로 인접한 곳에 이렇게 검은색 카드를 놓아도 안 되고 한 곳에 2개를 놓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3의 배수는 무엇입니까? 3하고 6하고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 금정과 금정,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놓여야 되니까, 한 장 이상 놓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자, 선생님 같으면 바로 검은색과 검은색 카드 사이에 3만 놓겠다.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6만 놓겠다.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서 3과 6을 모두 놓겠다. 3, 6을 모두 두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야 되니까 3의 배수가 한 장만 와도 되고 두 장 모두 다 포함하는 그죠? 이런 경우까지 바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만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 검은색 카드 두 장 중 한 장을 3 왼쪽에 이 세 자리, 검은색 카드가 들어갈 곳은 이 세 자리잖아요.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뽑기만 하면 되죠.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뽑으면 되고, 반대로 이 3 오른쪽에서는 전체를 보면 안 되겠죠. 3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6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로 이 세 자리죠. 이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이 세 개, 전체 9개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누군가는 빼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는 몇 장 이상 놓여야 된다? 두 장 이상 놓여야 되잖아요. 근데 검은색과 검은색이 여기와 3 컨비네이션 1 중에 여기와 3 컨비네이션 1 중에 여기에 놓여버리면 이 검은색 카드 사이에 3이라는 숫자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해줘야 되겠다?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3, 9에서 1을 빼니까 8가지가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이번에는 6만 포함해 볼까요? 6만 포함하기 위해서는 3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화살표 세 자리에 바로 검은색 카드 하나 놓으면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 바로 3으로 적을게요. 마찬가지로 6 뒤에 바로 이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하면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 동일하죠. 맞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놓이면 안 되겠다. 여기와 여기에 검은색 카드가 놓여버리면 자, 6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에 두 장 이상이라는 것을 바로 또 모순이 되니까 이를 빼줘서 얘도 얼마가 되겠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쉽죠? 이번에는 3, 6 모두 포함해요. 모두 포함. 3과 6을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 선택하고 자, 6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빼줄 게 있나요? 이 세 자리와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넣어버리면 바로 3, 6을 포함하면서 4, 5까지도 모두 다 검은색 카드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 4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이 들어올 일은 없죠. 따라서 9가지가 되어서 8과 8과 9를 더해주면 바로 16 더하기 9 얼마가 된다? 25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3만 포함한다는 것은 6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6만 포함한다는 것은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 여사건으로 여기에 뭐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여사건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 여러분들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돼요. 모두 다 만족. 그러면 바로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 주니까 교집합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여집합 취한다. 그러면 A의 여사건을 푼다면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합집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도 찾고 이 경우도 찾고 이 두 개의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많을 때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것에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물론 여기 이상이 나왔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을 포함한다. 6을 포함한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3, 6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건이 많은 것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합집합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합집합인 경우를 여집합 취해서 여사건으로 푼다면 각각을 구해서 무엇을 하면 되니까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굳이 바로 여사건식으로 풀 필요가 없고 3만 포함한다, 6만 포함한다, 3, 6을 모두 포함한다로 분류해서 푸는 것이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것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바로 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된다는 말은 교집합이니까. 그 교집합의 여사건은 여집합은 바로 합집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생각하기가 불편한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77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어마정인 x1, x2, x3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조건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n이 1, 2일 때는 다음 바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자, 1을 먼저 대입해 보면 x2 x1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x2는 바로 무엇으로 x1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x1, x2, x3는 모두 어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X1과 X2와 X3가 있는데, 그리고 이 X3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X2를 무엇으로? X1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X2는요, X1 더하기 2와는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 X2는 음하정이에요. 자, x1 더하기 2가 된다면 바로 x2가 되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은 여기에 알파 값을 더해 준 거와 같겠죠. 물론 여기에서 알파를 더해 줬다는 말은 이 알파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돼 버리면 x 플러스 2와 같아져 버리고 얘가 바로 자연수, 양의 정수가 돼 버리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 알파를 어마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x3 x2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 x3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x2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럼 같은 원리로 생각한다면 x3는 x2인 x1 플러스 2 플러스 알파에다가 x2가 되잖아요. 거기에 2를 더해 준 거와 같을 수도 있지만 더 클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도 베타라고 더해 준다면 이 베타 또한 0이 돼버리면 바로 x2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바로 베타가 1, 2, 3이 되어버리면 x2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베타도 무엇이 된다? 어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x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x1 더하기 맞나요? x1 더하기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이하하면 6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여기에서 X1도 알파도 베타도 모두 다 음하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129번에서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129번을 참고해서 이 x1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이 6이다, 5다, 4다,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이렇게 7가지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 필요 없고 이 x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부터 6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바로 감마를 하나 더 추가시켜 줘 버리면 얘가 바로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x1과 알파와 베타와 감마 모두 다 음하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요령을 바로 129번에서 설명했으니까, 자, 모르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먼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정부등식을 자, 문자 하나 추가하여서 음하정인 문자를 추가하여서 부정방정식으로 바꾸었고, 그게 음하정이니까 결론적으로 4H6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4H6은 더하면 10이니까 하나 빼면 9가 되겠죠. 9 컨비네이션 6인데 9 컨비네이션 3과 동일하죠. 자, 9 컨비네이션 3은 자, 9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세 번을 분자에 적어주고 분모에는 바로 3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계산해 주면 3, 3은 9가 되고 2, 4, 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2 곱하기 7이 되겠네요.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이 바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8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분류해서 x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된다? 6까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얘는 얼마가 됩니까? 4가 아니라 3H0이 되겠죠. 얘는 3H0이 되고 음화정이니까 3H1. 그래서 3H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더하면 3 빼면 2니까 2 컨비네이션 0. 더하면 얼마가 되죠? 4 빼면 3이 되니까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서 다음을 한번 볼까요? 얘는 3H2가 되니까 더하면 5죠. 빼면 4가 돼서 4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계산한다면 8 컨비네이션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할 때 있어서 각각을 계산하지 말고 바로 파스칼 삼각형을 생각하면 이 컨비네이션 0이 얼마다? 1이니까 1부터 출발하죠?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니까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만 커지면 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합은 9 컨비네이션 6이 되고 9 컨비네이션 6은 바로 9 컨비네이션 3이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동일하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 선생님이 자, 어디에서 129번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하고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